그러면요, 그 마지막으로 저는 그 네. 봉지욱 기자 오늘 오면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진관 판사가 23년 예. 선고할 때 그리고 법정 구속 딱 시켜버릴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게 윤석열 정권 내내 제일 고생 많이 한 대표 기자. 그때 오전에 이제 장인수 기자랑 대통령 기자회견 라이브 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예상하냐. 그래서 저는 12년 정도 얘기를 했는데 12년? 12년. 12년 정도 얘기했고 장 기자님이 조금 더 불렀나 그랬는데 우리의 머릿속이 15년 안에 다 갇혀 있던 거죠. 예. 특검의 구형량이. 근데 구형량을 뛰어넘는 사실은 판사가 재판을 되게 피고인한테 우호적인 척하면서 해도 결과가 반대로 나올 때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백대원 부장판사도 굉장히 호통도 많이 치고 뭐 윤석열 쪽에서 요구한 것들 많이 안 들어주고 뭐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뭐 재판 안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대원 부장판사는 진짜 원리 원칙에 대로 한 것인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야 내란 외환 재판에 법정 형량이 어디 있어? 그냥 이건 자체가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데 네. 예, 내란의 무슨 법정 형량, 양형 기준이 어디 있어? 이건 왜냐하면 이제 헌법에서도 내란 외환의 죄를 대통령이 지으면 소추받게 수사받고 파면되고 네. 예, 감옥에 가게 해놨잖아요 헌법에서도. 그러니까 그쵸.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 헌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제가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재판부가 말씀드리지만 백대원 부장판사예요. 진짜.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관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전에 그 얘기했는데 예. 이진관 부장판사님에게 예.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요. 아, 모두가 원하는 지금 왜냐하면 대법원장 시키자. 이거 저희 사건 이진관 같은 판사를. 경우도 법관이 이렇게 민주적인 의식이 있고 적극적인 해석을 하면 네. 저희 재판은 법원장 재판장이 공소 기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수사를 한 거잖아요. 별건 수사고. 네. 소위 말하는 보안 수사라는 게 지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사를 막 대장동 수사를 하다가 언론인들 수사로 옆으로 삼천포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별건 수사고 소위 말하는 보안 수사입니다. 이 보안 수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저희를 수사한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검 예규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대검의 예규는 예규. 규칙입니다. 규칙. 그러니까요. 예. 그걸 근거로 지금 한동훈이 부패, 경제 등 이런 시행령을 그렇죠. 고쳐놨잖아요. 고쳐가지고. 시행령으로 장난질을 해놓으니까 그 밑에 예규를 또 바꿔가지고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그 예규가 뭐야? 우리가 물어보죠. 네. 도대체 무슨 예규에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수사한 거야?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피고인 측이 이렇게 주장하면 그 예규 갖고 와봐. 니네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봐야 돼. 이건 적극적인 재판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판사가 나서서. 그렇죠. 백대원 부장판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네. 안 해요. 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궁금한데 아쉽네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백대원 부장판사님을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예. 저는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분이 꽤 계세요. 예. 예를 들면 법원 안에 송영길 재판. 1심을 예. 했었던 허경무 부장판사였어요. 원래 제가 허경무 부장판사한테 재판받다가 바뀐 겁니다. 그래요? 법원 인사로. 근데 허경무 부장판사 재판장이 뭐 어떤 걸 했냐면 돈봉투 녹음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위법한 수집 증거라고 네. 무죄를 내려버려요. 뭐 부스럭부스럭. 왜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재판장이 검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너 이렇게 수사하면 우린 이건 다 무죄야. 이런 것들을 해줘야 검찰이 불법 수사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불법 수사하고 별건 수사해갖고 올리자 기소를 해서 네. 법원에 가져오잖아요. 그럼 공소 기각을 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판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불법 조작 강압 수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법원의 협조 없이 검찰이 혼자 못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허경무 부장판사는 야 이거 불법 증거잖아. 이거 빼. 예. 이거 무죄.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진관 판사만 같아라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울었다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뭐 기름장어 호텔에서 수영하고 밥 먹고 저도 몇 번 제보 받아서 방송한 적 있는데 자기 본인은 자택 압수수색 당일에 호텔을 갔더라고요. 조선호텔. 이게 호텔을 좋아하는 그 호텔밥을. 멤버십 회원이 뭐 수천만 원 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뽕을 뽑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자택 압수수색한 날 호텔 가서 그거 그거 얘기했다고 합니까? 또 막 고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누구더라 그분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정말 기름장어처럼 살던 50년 공직하면서 기회주의로 일관하던 그런 공직자의 삶에 그야말로 철퇴를 내린 날이었다.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마. 니네 이렇게 살면 국민 피해를 보고도 내란에 협조하고 저는 제일 그
그 누굽니까 저 한덕수 예. 한덕수 총리가 가장 가슴 아파야 할 대목이 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 거짓말에 대해서 일관했다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을 보면 사실상 이 중요한 것은 예.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직사회에서 살면서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자, 갑자기 근데 어디가 능력은 대단한 게 정권을 가리지 않고 다 한 자리씩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박근혜 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을 진보 정권에서 기용하지는 않았는데 한덕수 이분은 어떻게 보면 진보 정권 DJ나 이쪽에서 발탁이 된 거 아닙니까? YS 때부터. 예. 야, 이거 정권을 넘나들면서 한 자리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네. 하버드 김기춘. 하버드 김기춘이라고. 예. 예. 김기춘을 넘어선 분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종합을 해보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완용 같이 나라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전두환처럼 끝까지 5.18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사죄도 없고 뻔뻔하게 잘 살던 이런 역사가 다시는 이 땅에 허락돼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은 반드시 교과서에 남겨서 자자손손 후대가 보면서 이렇게 살자. 이러면 결국에는 감옥 간다. 근데 네.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예. 2심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네. 그거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하니까 2심이 남아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또 우리가 또 생각하는 대형 로펌을 또 해서 여러 가지 저도 그럴 일들을 것 같아요. 벌여서 조선일보 당장 23년에서 쓰잖아요. 네.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죠. 왜냐하면 판사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를 기득권 네. 층에 있잖아요. 유력한 기득권. 여러분 네. 이제 재판 받아 보시면 법정 가면 판사가 왕입니다. 검사도 꼼짝 못 하거든요. 제 아무리 뭐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가 간다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그냥 저 초임 판사가 왕이듯이 네.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의 엉뚱한 사람, 뭐 조이대 라인이랄지 이런 분들이 된다고 하면 이 23년을 대폭 줄일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수 언론이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쓴 칼럼인데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윤 어게인의 논리하고 좀 닮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를 받는 하급자 입장이다.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부분. 너무 과도한 판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 가담으로까지 봐야 되냐? 논란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조선일보는 뿌리가 친일 신문이었지 않습니까? 친일, 과거에 예, 친일 네. 군사 독재 뿌리다. 한덕수를 이완용으로 바꿔놓으면 똑같지 않나요? 이완용. 이완용도 나라를 정말 팔아먹고 싶어 조선이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겠느냐. 일제 총칼에 어쩔 수 없이 국권을 팔아넘긴 것 아니겠는가. 이걸 어떻게 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보면 지금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근데 네. 진짜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항소심에서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의 행패, 힘 있는 자의 범죄에 그냥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목적으로 네, 네. 편승해서 도와주고 지원하고 묵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냥 권세를 누리고 네. 이렇게 다 해놓고선 나중에는 나쁜 거는 걔가 나쁜 거지 나라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로 비겁한 행태입니다. 그럴 거면 권력자가 왜 되고 그 자리에 왜 올라갑니까? 때려쳐야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진관 판사의 그 재판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른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보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제 단전단수 관련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진관 판사는 아주 엄중하게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 매체를 상대로 이렇게 단전단수를 통해서 그 행위 자체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그 통제, 그죠? 검열 이런 거에 해당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재판문은 네. 판결문에 썼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는 예.
헌법에서도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헌법의 기본권 중에 언론 자유보다 더 중요한 기본권은 거의 생명권, 신체권 그 정도밖에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열이라는 게 이제 언론이 어떤 보도나 발언이 공표되기 전에 사전에 스크린하는 걸 말하는 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거는 하지 말아라. 절대적 금지 사항이다. 법으로도 안 된다. 이건데 근데 너희들은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한덕수는. 예. 그거는 검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거죠. 그렇죠. 예. 아예 그 통으로 그러니까 전원 코드 뽑아버리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내란에 반대하거나 반대할 개연성이 있는 매체들을 집중 관리를 한 거죠. 그냥 코드를 뽑아버려. 완전히. 게다가 한덕수는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하고 한 50년 이상 공무원한 공무원이고요. 엘리트예요.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네네. 헌법의 언론 자유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예, 그리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행정부의 2인자가 네. 그런 걸 알게 되었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말리고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해야 될 네.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지도부라면. 예. 근데 그걸 막아냈어야 되는데 한덕수는 오히려 거기에 가담을 했다. 그러니까. 예, 편승했다. 예. 라는 그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말씀 주신 대로 12.3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쳐들어왔으면 나라 팔아먹을 사람이에요. 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만약에 피난을 못 가고 서울이 점령당했다. 예. 예, 한덕수 뭐 할까요? 예, 북한 총리 될지도 몰라요. 예, 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적에게 이로운 이적 행위를 하고도 남은 직한 그렇죠.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그렇습니다. 예, 자신의 출세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선택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래놓고 라는 나중에 게 뭐 또 발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처럼 뭔가 좀 거긴 삐뚤어진 소신이지만 네. 자기의 어떤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네.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 그냥 누가 오더라도 거기에 충성하고 예. 그냥 그 부귀 영화를 무기하고, 위해서. 예, 예. 편승하는 한덕수 같은 사람이 기회주의자. 우리 사회 공동체나 이런 사회적으로는 더 나빠요. 그렇죠. 예, 예. 진짜 이완용 같은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그렇죠. 친일 그다음에 이제 군사 쿠데타 이런 걸로 끊임없이 이제 질곡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DNA로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거나 다치면서 싸우고 버텨온 그 역사가 어디 안 갔던 것 같다. 예. 예, 이런 류의 사람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 이진관 판사가 이렇게 딱 판결문을 써주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딱 가이드라인이 생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나쁜 놈의 수괴를 단죄한 적이야 우리 역사에서 많이 있어요. 민중들이 네, 네. 일어나서 뭐 예. 일제를 쫓아내고 북한 몰아내고 뭐 독재를 몰아내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빌붙어서 기생하던 사람들에 대한 맞아요. 단죄가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거의 첫 번째 사례다. 그래서 이진관 판사의 판결은 우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반민특위 말씀하셨어요. 반민특위 같은 거죠. 반민특위 제대로 단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친일파들에 대해서. 예. 그리고 사실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독재 정권에서 부역을 했던 군인, 뭐 행정가 이런 사람들 중에 단죄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의 멤버들 정도밖에 없죠. 맞죠. 예.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가 거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게 살려준 사람이 반드시 뒤통수를 쳐서 문제적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이런 사람들을 뿌리채 다 뽑아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지 못하게 친일과 독재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맞습니다. 예, 주류 집단하면서 이렇게 왜곡됐던 건데 이런 거 아니야. 더 이상 안 돼. 그 어제 재판부 설명 자료를 받아보면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은 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렇어요. 이런 판단을 했어요. 전형적인 겁니다. 그거에 한덕수스러운 것이죠. 아, 예. 예. 권력자가 바뀌면 네. 권력의 향방이 바뀌고 일제가 물러가고 미국이 오고 독재자가 그러면서 다시 바뀌고 또 민주화가 미국 모자 되면은 쓰고, 예.
그럼 또 거기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소신과 양심을 버리고 그냥 오로지 권력에만 추종하는 빌붙는 예. 그런 사람들. 스타일이고 그 사과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용서하냐라고 말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김규현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 재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방청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이진관 판사의 그 어제의 판결이 지규현 판사에게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김용현, 이상민, 그죠? 그다음에 예. 박성재. 그리고 최상목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줄줄이 법정 구속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더라도 네. 유죄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아. 이미 백대현 재판부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훌륭하게 판결을 했고, 예. 그리고 이진관 재판장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뭐 무죄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규현도 무죄는 못한다. 그렇습니다. 예. 다만 남은 것은 양형인데요. 예. 양형에 대해서 기존의 그 판사나 검사들이 굉장히 일반 범죄처럼 생각하면서 나이브하게 생각해 왔던 이 느슨함 네. 여기에 지금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긴장감. 판결입니다. 네. 예, 이진관 판사가. 예, 예. 그리고 일종의 저는 그렇게 나이브하게 봐왔던 느슨했던 판사들에 대한 경고라고도 저는 봐요. 일반 판사들 네, 네. 중에도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이상하게 판결하면은 국민들이 법원을 지켜주지 않는다. 네. 그리고 우리들도 너희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원 구성원들이 네. 지규현을 지켜주지 않을 거다라는 일종의 경고를 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형태로건 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규현 판사가 그럼 선고를 어떻게 할까요? 최소 무기징역은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 무기징역. 예. 예.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피고인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네. 자 사형 이렇게 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스타일은 아유, 안 바뀔 것 같아. 예, 이제 예. 뭐 아유 재판이 끝나고 어딘가에서 좀 뵈면 또 인사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 그러지 못할 것 같네요. 하면서 예, 그러면서 예, 무기징역 또는 사형 이렇게. 예, 어차피 법정형 자체가 법대로 판결해야 되는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리고 뭐 산덕수에서도 보듯이 네. 뭐 유리한 양형 사유가 없어요. 이를테면 아까 이제 제가 조선일보 말씀을 드렸는데 항소심 가서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요? 뭐 이진관 재판장만큼 역사 의식이나 뭐 이런 소신이 없는 네. 판사들을 만난다고 하면은 네. 뭐 다소 감형이 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지만은 이번에 이진관 재판장이 쏘아 올린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1심의 다른 판사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다 역사 의식에 충실한 판결들이 1심에서 많이 나와준다면 네. 2심도 그것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근데 이제 항소심은 그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예, 하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게 되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뽑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이 2개밖에 없어서 네. 예, 우리가 어떻게 깎이는지 아니면 어떻게 유지되는지 아니면 더 올라가는지 네. 이거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 재판이 아마 그 2심에서 병합이 될 것이라서 백대현 재판부의 그 5년 판결 네. 이게 딴 재판이랑 섞여 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대현 그 부장의 결정도 5년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항소심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또 만약에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뭐 이런 거랑 섞여 버리면 네.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합쳐지면 그냥 무기징역이니까. 합쳐지면 다 무기징역이니까 의미 없다. 그렇죠. 예. 근데 한덕수는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재판이 2개밖에 없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 평생 법카와 50년 공직 생활을 법카와 관용차로 사신 분이에요. 마지막에 드신 식사가 돈가스, 헬스 이런 예. 거거든요.
많이 보셨죠. 그럼 그렇죠. 고위공직자 피고인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분들 감옥 생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도 특히 또 오늘 또 날이 춥네. 예, 맞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 엄청 추워요. 대부분 적응을 잘 못해요. 그 공직자 중에 근데 또 적응을 굉장히 잘하는 캐릭터의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교도관들이 꼽는 건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박지원 의원님. 굉장히 생활을 잘하셨다고. 감옥 생활을. 예, 예. 그래서 다들 교도관들이 저 사람은 나가서도 반드시 제기할 거다. 좀 대단하다. 이렇게 감옥에서 생각했다 생활하는 하더라고요. 거고요. 예. 근데 대부분은 정말 힘들어한대요. 어. 예,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임성근. 힘들었대요, 임성근. 그렇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권성동 권성동 같은 경우에도 힘들었대요. 뭐 썩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저 네. 변호인 접견실 같은 데서 네. 우연 마주치거든요. 권성동 의원을 네, 저랑. 인사 좀 하시지. 예. 저는 뭐 이렇게 웃어드리죠. 이렇게 웃어드리는데 예, 이렇게 막 자꾸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감옥 안에서 이 사람들 이제 다 만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예, 다 같이 뭐 아유 진짜 그래갖고 이렇게 자꾸 이완용이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만 음. 이완용 같은 사람들 중 대부분 막 그냥 말년에 그쵸. 편하게 그냥 예. 호의호식하다 그렇습니다. 갔어요. 전두환. 네, 전두환도 예, 그렇고 예. 이번에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첫 번째 선고가 나왔어요. 징역 5년. 과연 적절한가? 다 떠나서 초범이 웬말? 뭐 이런 그렇죠.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재판에 관용억구 같은 거다. 뭐 그동안 뭐 전과가 없다. 뭐 이 얘기 그냥 한 거다. 판사가 다양하게 평가가 좀 나올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쭉 들었어요. 1시간 이제 그 예. 생방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되게 꾸짖을 건 또 꾸짖고 뭐 무죄 나온 것도 그 외신에 알렸던 그런 부분이라서 네. 아니 그래 이게 뭐 이제 부적절하지만 법률 평가를 했을 때는 아주 이제 그 좀 코하면 되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오케이. 네. 그런데 10년 구형이 있었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 재판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그 흔적이 판단에 곳곳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선고를 할 때 막판에 이 처단형 계산을 하는데 양형 기준 안에서 계산을 했네? 여기부터 좀 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 특검에서는 이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5년 그리고 뭐 국무회의 심의 방해한 부분 뭐 3년 그리고 나머지 2년 이래가지고 이제 10년 합산을 했었던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양형 기준표는 상당히 약하거든요. 네. 특수 공무집행 방해 가중 요건을 하더라도 그런데 저희가 통상 보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요 실무에서 제일 많은 사건은 술 먹고 출동한 경찰 때리는 거예요. 그거를 약간 제일 많은 양태로 해서 양형 기준표도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쁘다고 해서 구속 기소를 뭐 원칙으로 해라 막 이런 지침을 검찰이 내린 적도 있어요. 그 네. 정도만 해도. 예. 근데 그거를 그 기준표 안에서 보내. 왜냐면 구형은 그 양형 기준을 뛰어넘어서 구형을 하긴 네, 했거든요. 양형 기준을 뛰어넘으면 판사가 왜 그랬는지 그냥 설시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안타깝다. 네. 이게 그냥 양형 기준표에 얽매여서 선고를 할 그런 비난 가능성이었나. 총을 보여주라고 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호처를 막 네, 네. 사병처럼 용병처럼 부렸는데 네. 그거는 참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 백대현 재판장 그래도 재판 진행의 면에서는 전 상당히 잘 진행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저도 그 판결문 낭독하는 거를 다 들어봤는데 이 선고형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재판 잘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죄로 줄 부분은 법리적으로 논증을 해서 네. 무죄를 줬고 또 대부분 그동안에 윤석열 쪽에서 시비 걸고 꼬장 부렸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재판부가 합법이다라고 네. 다 그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완결성 있게 잘 가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양형을 계산하면서 내란인데 뭐 초범이고 뭐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양형으로 고려될 수 없는 사정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는 범죄를 재범, 삼범 상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네. 이거는 초범을 고려해서 깎아줄 수 있는 범죄가 애초에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초범이라서 깎아준다라는 저런 해괴한 논리, 전 이런 부분은 참 사법부가 여전히 내란을 단죄하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가게 하는 네. 그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해서 전 상당한 의문을 낳는 그런 저는 상당히 전 잘못된 네. 양형 아니냐. 이건 항소심에서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항소심에서 지금 있는 양형을 더
올려야 그렇죠. 된다. 저는 9년 정도를 예상했어요. 9년. 아니 네. 저도 9년 그 근데 많이 저는 봐준 왠지- 거거든요, 사실은. 왠지 저는 반타작 절반할 것 같다라는 느낌에 느낌적 느낌이 왔어요. 구형이 한 절반 나오니까. 늘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기계적이라는 네. 건데 내란 앞에서 기계적 균형 가잖아요. 내란범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네. 기만적 중립을 하는 겁니다. 기망적 기만적 중립. 기만적. 그러니까 자기는 기계적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하겠죠. 네. 아 나는 보수에서도 욕 먹고 진보에서도 욕 먹고 응. 뭐 중도는 박수치고 네. 참 잘했어.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음흠. 내란 같은 걸 놓고는 그런 식의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백대현 재판장도 너무 특수하고 너무 중요한 사건을 너무 일반화해서 네. 좀 잘못된 법리를 좀 적용한 거 아니냐 그런 좀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근데 어쨌든 2월 19일이죠. 네, 중요한 맞습니다. 것은 이제 지규현 판사의 내란 재판,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한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그 백대현 재판장의 재판 과정에서 사실 윤석열 내란 수계에 적용될 만한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잘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소기각 결정이라고 하는 이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도 많이 짚었거든요. 네. 윤석열 쪽에서. 예. 그걸 백대현 재판장이 싹 다 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예. 시끄러 임마 쫙 덮어버린 시끄러 거예요. 임마 이렇게 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더 이상 그 지기현 재판장도 물론 이제 예. 21일에 예. 이진관 재판장 것도 한번 또 봐야 되는데 그렇죠.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이진관 우리가 재판장이야 뭐 저희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예. 이진관 재판장도 뭐 끝까지 우리가 더 예.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쪽에서 지기현이 공소기각 결정 가지고 장난칠 부분은 전 충분히 봉쇄했다. 봉쇄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백대현 재판장도 잘했는데 아니, 잘했으면 좀 끝까지 잘해서 잘하지. 박수도 좀 받으시지. 네. 그걸 마지막에 이상한 논리로 양형해서 네. 헷가닥 하니까 네.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절반으로 법원도. 깎아주니까 왜, 왜 이렇게 이러냐. 합니까 진짜. 예. 이제 그나저나 21일 날 정말 이슈가 많네요. 그날 대통령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도 빅데이죠, 있지. 그날이. 빅데이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선고 공판이 예정이 그 돼 있어서 내란과 관련된 첫 선고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란과 의미가 관련된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선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다 떠나서 한덕수 재판과 관련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중형이 선고될 전 그럴 거라고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이 비교적 한 5년으로 끊었으니까 네. 이거 뭐 여파가 미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5년으로 낮췄던 실제로 초범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판결을 다른 사건 받아봐도 정말 네. 유의미하게 감형되는 사유는 전혀 아니고요. 음. 이제 유의미하게 감형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 국무회의 문서를 사전에 이거 부서하는 걸 다 가짜로 썼네. 그리고 그걸 네. 문제가 될까봐 폐기했네.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이 주도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네. 근데 주도적으로 한 건 누굴까요? 누구라고 전제하는 걸까요? 그건 네. 한덕수예요. 왜냐면 한덕수 씨의 여기 뭐 위증 또 내란의 방조 주요 임무 종사 거기에 또 이 부분도 있거든요. 대단히 주되게 했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내란이라는 점에 아까 신 변호사님 짚어주셨지만 첫 그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란인지 네. 아닌지 예. 그 불법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거는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5년이 나온 것도 그런 맥락인데 최소 저는 10년 이상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예. 어떻게 그리고 저도 보세요? 이진관 재판장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네.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사실 그동안의 삼특검이나 뭐 백대현 재판장에 대해서도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특검 같은 경우도 잘 해온 것도 있지만 네. 마지막에 뭐 검찰 라인이나 법무검찰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의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수를 칠 수가 없었고 백대현 재판장도 저 진짜 박수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양형에서 이렇게 틀어버리니까 예. 또 박수는 못 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국민들의 의지를 담아서 저는 이진관 재판장께서 저는 반드시 한덕수한테 저는 중형을 선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법정 구속까지 시키시라. 그렇게 되면 예. 국민들이 박수 칠 겁니다. 법정 구속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이거는요.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한덕수에 대한 구형 자체도 매우 낮다는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형에 구애받을 필요 없으니 저는 한 20년 선고하고요. 네. 법정 구속을 시키면 예. 그래도 사법부에 주류는 지금 엉망이지만 네. 그래도 사법부 고쳐서 쓸 수 있는 기회는 있겠다라는 국민적 시각은 생길 거거든요. 이진관 판사의 이진관 선고를 재판장의 통해서 이 내란 선고 예. 이게 가장 전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선고량을 구형량보다 높이고 법정 구속을 시키면 네. 전 이진관 재판장한테 저부터도 예. 좀 박수 칠 겁니다. 예. 뭐 사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려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백대현 재판장도 제가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양형에 있어서의 그 기만적 중립론에 빠져 있는 부분은 비판해야죠. 네. 그래서 법원을 더 일깨울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사법부
사법부가 좀 전향적으로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지기현 재판장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내부 통제까지 가능하다. 전 이런 복합적인 의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형을 좀 선고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법정 구속이 되면 그 또한 좀 새로운 단초를 여는 길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2차 특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2차 특검을 구성을 해서 새로운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늘 뭐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번이 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국과수가 했더라고요. 예, 국과수가 놀라운 또 거기 천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성과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숨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방대한 휴대폰 기록이 있을 거다. 근데 조은석 특검팀이 이거를 반드시 쥐고 있었을 텐데 왜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까라는 거는 좀 의문이에요. 여하튼 이제 2차 종합 특검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더 밝혀지게 될지 진짜 귀추가 주목된다 생각이 좀 됩니다. 뭐 앞으로도 기자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니까 또 이제 취재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란 수사에 있어서는 이제 2차 종합 특검도 들어가는데 뭐 네. 특검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께서 100% 해결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 못 가지실 것 같거든요. 한 뭐 잘 되면 다행인데 네. 뭐 안 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좀 보류적인 마음으로 지금 계실 텐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이진관 재판장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전 너무 큰 역할 해주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뭐 티끌 하나 트집을 잡자면은 이하상 변호사 감치 그 집행 안 한 거 예. 그거 하나 빼고는 저는 솔직히 흠잡을 부분이 없어요. 예. 이진관 재판장은. 근데 이번에 마지막 선고 근데 그 부분에서 감치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악용될까봐 네. 그래서 못한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예. 볼 수도 있는데 뭐 예. 법질서를 세우는 차원에서는 뭐 약간 티끌 같은 이제 뭐 지적만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네. 너무 지금까지 잘해 오셨기 때문에 예. 뭐 앞으로도 끝까지 유종의미를 잘 거두는 그러니까 헌법소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전 정말로 기대하고 네. 정말 바랍니다. 근데 다 떠나서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징역 뭐 5년이 맞습니다. 됐든 10년이 됐든 나왔으면 이 체포방해에 맞아요. 실제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던 방금하게 됐던 국민의힘 45명인가? 45명 예. 국민의힘 의원들 뭐 어떤 차원에서라도 자신들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예. 거예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니까 우리가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법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면 네. 국민들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태우고 마음을 이렇게 태웠던 부분에 대해서 네. 불안감을 줬으면 사과해야죠. 딱 없었던 일처럼 예. 얘기하면서 정치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이게 그래서 윤석열이 그런 계엄 성공했으면 어쨌을 거예요. 이 의원들 그러면 네. 묻는 거예요. 이자들은 정말 이익에 부합하는구나. 국민은 없구나. 역사의식은 없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변명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무책임한 걸 넘어서 어떻게 저를 포함한 국민들을 이렇게 농락시키나 진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요 발언을 했던 나경원 의원 정도는 당연하죠.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김기현 김기현 전 있고. 대표도 근데 있고. 저는 저 사안을 보면서 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말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네. 행위에 대한 거는 단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면책 특권이 있고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해서 네. 법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저 행위는 이미 뭐 재판장 그 백대현 재판장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가서 인간띠로 막은 거예요. 저 특수공무집행 방해거든요. 네.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저거는 말이 입건이 아니잖아요. 돼 있죠. 입건이. 그렇죠. 입건돼 있고 예. 저거는 수사를 통해서 예. 처벌을 해야 돼요. 왜? 예. 저거 처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또 하겠죠. 합니다. 예. 지금 지기현 재판장 룸살롱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룸살롱 갑니다. 예. 그러니까 제재를 안 하면 또 가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저 행위도 공권력 위에는 누구도 있을 수 없다라는 이 공화주의의 가장 큰 대원칙을 예. 법 앞에서의 평등 아닙니까? 이걸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구현하지 않으면은 어떤 정부가 와서 그럼 구현을 하겠습니까? 저도 그 점이 저는 제일 행위에 답답해요.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되고 뭐 저 40 몇 명 다 처벌할 수는 없겠죠. 물론 저 안에서도 실형 살아야 될 사람이 있고 누구 뭐 집행유예를 빼줄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옆에 서 있던 사람들 네. 그거 경중 가려가지고요 주범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 저는 해야 네. 전 그래야 단죄가 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또 검찰 개혁 앞에서 특히나 그 중수청 공소청 그 입법 공청회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돌아가는 게 보면 너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말씀 주신 대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선례가 생겨야 되고 지규현 판사의 룸사롱 의혹을 포함해서 그 밖에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아니 힘 있다고 다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 유건 무죄죠. 유건 무죄. 예, 힘 말도 안 있다고 되죠. 봐주고 돈 있다고 봐주고 이런 세상을 끝내야 된다. 예?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그토록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게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여태 그런 세상이라면 억울해서 이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단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신 변호사님이 아니 주신 그리고 그 수요일 날 네. 이제 내일은 민주당에서 공청회를 하고요. 수요일은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네. 예고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질문을 받을 텐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 뭐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태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실 텐데 교수님 생각하시는 최선과 최악의 대통령의 발언 어떤 걸 예상하십니까? 최선은 어떤 거고 최악은 어떤 겁니까? 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최선이라면 네, 수사 기소는 완전히 분리된다. 네, 검사는 앞으로 절대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 예,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 관계에 놓여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시급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 네,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설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민주당도 법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나온 바가 예, 다 가지고 있고 저희가 주말에 그 박은정 의원실에서 마련한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했을 때 형사소송법 개정안 만든 초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몇 사람이 논의를 해가지고 금방 저희가 만들었어요. 네, 결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법안은 다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 전에 네, 이 검찰 개혁을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예, 이런 좀 저는 의사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만 이것을 일단 과제를 정리하고 다음 과제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최악의 경우라면 네, 계속 대통령이 애매한 모호한 입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봉욱이나 또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지금 점점 세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과 봉욱 수석을 넘어서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언급하는 댓글들도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아 대통령을 직접 예. 겨냥하거나 비판하는 댓글이 나오고. 그다음에 굉장히 냉소적인 댓글도 많이 나옵니다. 나는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철회하겠다. 아,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철회하겠다. 예, 4년 후에 이 정부가 나중에 검찰에 의해서 어떻게 박살이 나도 나는 이제 신경 끄겠다.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과 현 당에 대해서 집권 세력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가 네, 이게 이제 초장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냉소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실망감을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분노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분노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 내란 세력을 진압을 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1등 공신은 국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 길거리를 지켰던 예, 수많은 수많은 국민들이 주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신뢰하니까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예. 중단 없는 개혁을 하십시오. 봉욱과 정성호 장관을 중심으로 하시라.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 저는 최악의 메시지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최악의 메시지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 많은 민주 시민들이 실망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실패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대통령께서 천명하셨듯이 확고한 흔들림 없는 분명한 그 검찰 개혁의 메시지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현 단계에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 최초의 역할은 봉욱 수석에 대한 경질, 해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인사권이라서. 예 그렇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라 교수님이시니까. 예 그런 말씀을 뭐 직접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거나 지금 검찰 개혁의 제일 첫 걸림돌이 봉욱 수석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거기에 두고 이게 과연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검찰 개혁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 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대통령께서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봉욱 수석도 검찰 출신이지만 민정비서관도 이태영 변호사가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정의 주요 탑 1, 2가 다 검찰 출신이어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민정 라인의 물갈이 인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뭐 하여튼 저는 예. 민정 라인이 예. 검사 출신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비검찰 출신이 예, 해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어떤 시급성, 필요성을 정말 뼈속까지 느끼는 예.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좀 검찰 개혁 작업을 좀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도 이 중수청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이제 경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가 있고 또 이제 중수청이 생기는 건데 이 수사기관 개편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냐. 그러니까 공소청은 이제 기소만 담당하는 순수한 이제 공소 기능으로 이제 그 협의화 시키고 그럼 나머지 수사기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이런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경찰은 잘해? 경찰은 믿을 수 있어? 경찰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오히려 경찰은 더 수사를 못해. 뭐 경찰은 또 뭐 법률적으로도 약해.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검찰이 있어야 수사기관은 잘 돌아가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 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저는 공소청을 애초에 폐지하자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수청이요. 중수청이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수청 도입을 주장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그간 검찰 특수부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중대한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네. 이런 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 그런 수사 역량을 떼내 가지고 중수청으로 옮겨 가지고 이제 반부패 역량을 보존시키자 이런 네.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수사권을 완전히 떼서 경찰로 넘겼을 때 그러면 경찰이 너무 공룡화되는 것 아니냐, 예, 비대화되는 것 그렇습니다.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예.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이제 중수청으로 옮기자 예. 이런 차원에서 그 도입 논의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단계에서 지금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단계거든요. 네. 지금 이미 3, 4개월은 시간을 사실상 허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논의가 원점으로 다시 지금 돌아왔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중수청을 없애자는 논의를 하게 되면 새로운 논의가 또 불붙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입법 작업이 지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야말로 경찰이 공룡화되는데 그럼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개혁이 필요하냐? 뭐 그 자치 경찰을 실질화해야 된다. 또 수사 경찰, 행정 경찰 분리를 해야 된다. 또 분리해낸 그 경찰 수사를 그러면 뭐 예전에 나왔던 미국의 FBI식으로 한국형 FBI를 만들자. 뭐. 국가범죄수사청 비슷하게 만들어서 예.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온갖 새로운 논점들이 꼬리 물고 계속 그렇습니다.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작업 안 끝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검사들은 그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문과 쟁점을 던지는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중수청 폐지하자는 주장은 민주당 출신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저는 그런 얘기하고 주장을 있어요. 한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이런 주제를 그렇게 던지고 나면 새로운 쟁점을 계속 끌고 오는 그래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의견은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수청이 정말 특별수사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한편으로는 경찰 공수처와도 경쟁을 하면서
또 공수처와는 견제와 균형 관계에 놓인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세부 설계를 우리가 지금은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지. 이 뭐 검사들이 가서 장악하기가 이제 어렵게 됐으니까 애초에 공수처를 없애버리자, 아니, 예. 중수청을 없애버리자. 예. 이런 논의는 저는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분들이 계속 경찰 국수본 문제를 끌고 들어옵니다. 네. 뭐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공영 검찰을 어떻게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검찰의 수사권이 무서운 이유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한 손에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수청이 검사들 손으로부터 벗어나면 예. 말 그대로 순수한 수사기관이 되면 경찰 국수본도 마찬가지지만 예. 일단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예. 기소권이 없습니다. 예.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다 검찰로 보내게 돼 있고 네. 지금 형사소송법이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네. 사건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입건 단계에서부터 킥스라는 네. 전산망에 다 그 기록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수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중요 피의자나 참고인이 잠적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안 돼 가지고 기소 중지를 한다. 이러면 기소 중지 상태에서도 기록을 다 검사들한테 보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래서 불성취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도 90일 동안 검사한테 다 보냅니다. 네. 그리고 사건 관계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경찰 수사 결과를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래서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사건도 자연적으로 검사한테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중수청도 마찬가지지만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해태해서 뭉개거나 이럴 가능성은 사실 최소화되어 있거든요. 네. 자꾸 이거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럼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중수청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는 길은 거의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교수님인데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검찰 개혁 언급할 때 구덕이 무섭다고 장독을 깨서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걸 사실상 이제 보안 수사권 유지 방침 아니냐라고 언론은 이제 해석을 한 바 있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게 고비고비마다 계속 그 이슈가 되는 것들이 보안 수사권을 사실상 갖게 되면 지금 있는 이 법안보다 더 큰 파워풀한 검찰권을 갖게 되는 건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검사들이 중수청에 안 가려고 한다. 그래서 최소한 사법관이라는 타이틀이라도 줘야 이게 가고 그러지 않으면 이 기관 자체가 공수처 봐라. 아무도 안 가서 이렇게 형해화되는 거 아니냐. 수사 잘할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또 이런 현실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공수처는 현재 법에 보면 검사가 25명, 수사관 40명 아주 그렇습니다. 작은 조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검찰에 맞서서 검찰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네. 힘의 균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중수청은 사실 다르죠. 네. 저는 내부 논의에서도 그렇고 계속 공개적으로 중수청에 저는 검사들이 많이 오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검사 많이 오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존 검찰 특히 특수부 그 검사들의 수사 관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패하고 인권 침해적이에요. 네. 압박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많이 안 오면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지 말아야 된다. 오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서 오더라도 젊은층 부패 관행에 물들지 않은 젊은층 검사들이 수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네. 저는 수사의 중추는 검찰 수사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찰이라든가 또는 그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이 수사관으로 와서 네. 이 사람들이 중추가 돼서 저는 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 부패 관행이 이식이 안 됩니다. 인권 침해 관행이 이식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빨리 개정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마음껏 보안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보안 수사권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검사들의 속내는 뭐냐면은 보안 수사권을 핑계로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인력, 직제 이걸 그대로 유지하려는 겁니다. 1년에 70만 건, 80만 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는데 지금은 사실 보안 수사 직접 안 하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돌려보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하겠다. 그리고 이 많은 사건을 수사를 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 인력 직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핑계를 대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이 보안 수사로 제한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 인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은 4년 후, 9년 후를 기다리는 거죠. 정권이 바뀌고 국면이 전환되기를. 그러면 이제 예전에 검찰청으로 우리는 다시 탈바꿈하겠다. 윤 어게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검찰에서 수사 인력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때 뭐 장독과 구려기 네.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다의적으로 막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 한겨레 신문의 박용현 논설위원 네네. 검찰 개혁을 계속 주장하신 분이 대통령 발언에서 장독은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구더기는 정치 검사를 얘기하는 거다. 정치 검사가 구덕이다. 구덕이다. 예. 그래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유지하되 정치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도 글을 쓸 때 그렇게 썼어요. 이게 장독이라는 것은 검사를 포함한 검찰제도, 기소기관 네. 이걸 우리가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수사 기소권을 쥐고 인권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한 이게 구덕이라는 거죠. 그런 네. 검사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지 보안 수사권을 주자는 의미는 아닌 걸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머리에 쏙쏙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교수님 나오시기 쉽지 않지만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은 우리 민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제일의 개혁 과제고 또 우리 민주 사회를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급하게 해야 될 개혁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명확한 어떤 지침을 내려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완전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 주 내일 공청회 모레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교수님 또 한 번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수님 모시기 힘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그 공청회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중수청, 공소청,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그런 장입니다. 이 관련해서 오늘 취재 편의점에서 51분 전에 지금 뭐 어느 정도나 취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들어온 메시지가 있습니까? 전문 수사관, 수사사법관 이원화를 뼈대로 한 중수청, 공소청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의견을 저희가 물었는데요. 지금 3,000분 넘게 투표를 해주셨어요. 이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74%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찬성한다는 의견이 18%,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8%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등으로 이원화하고 검찰권을 오히려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런 기류가 상당히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저런 정부 안에 사실은 동의를 한 거니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당연히 여론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했을 거예요. 그렇게 뭐 아니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이게 사실
뭐 정부안이 가져왔어. 왔는데 참모진이 가져왔는데 여기 빨간 펜으로 밀주 쫙쫙 끄면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라고 하나하나 개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단 시장에 던져보고 여론에 맡겨보자. 네. 여론에 맡기면 사실 우리도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좀 어떤 정부안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데 일단은 저걸로 한번 그러니까 본인도 판단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찰이 이제 15만 이상 정도 숫자가 되니까 네. 보안수사권 문제나 지금 이제 중수청 내에서 이거를 한국형 FBI를 어떤 그림으로 갖고 갈 것인지 네, 네. 우리가 사실 전임 미답에 처음 걷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 포함해서 이거를 초안을 짠 사람들이 아무래도 변호사, 네.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 색깔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들 자기 업무에서 경험칙을 그 문서에 투영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생각이 있지만 이거를 오픈시켜서 네. 어떻게 보면 중지를 한번 모아보는 거죠. 논란 자체가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찬반이 모이면 네. 이 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활동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네. 그 당 입장도 그렇고 당원들 입장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도 한번 네. 들어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초안은 네. 그게 메신저든 아니든 어쨌든 검찰이나 법조인들의 입장이 좀 들어간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생각.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 말씀 주셨는데 이제 관련해서 저 어제 굉장히 막 그 다종다기한 내용들을 이제 취재를 했는데 이 종합해 보면 그 봉욱 수석을 제외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고는 하지만 대통령께서 뭐 앉아가지고 같이 일단은 그 중수청 법안만 하더라도 30쪽이 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조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검토했다? 이거는 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게 요약된 설명을 들었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네. 그 자문위원단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검찰주의자들이 밑단을 작성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사퇴한 그 6분의 자문위원들도 이제 그와 관련된 설계자는 검찰개혁 왜곡의 설계자는 봉욱 수석이다. 이제 이렇게 직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뭐 보고는 드렸지만 뭐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좀 내부에서 토의해 보세요라고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그렸냐라는 거죠.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데 그렇죠. 제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 취재하니까 그 수사사법관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이 격렬히 반응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안에서 이 수사사법관이 이렇게까지 쟁점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안이하거나 그리고 상당히 검찰에 경도된 검찰들이 앉아서 짰기 때문에 검찰이 경도된 안을 만든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정리 조정하는 차원에서는 민간의 목소리가 더욱더 많이 반영이 되어야 좀 건강한 검찰개혁안이 제대로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민주당 안에서 특히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이 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거는 골품 제도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수정 세 차례 이상의 수정을 통해서 변화된 안을 내놓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랬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좀 추가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권은 보안 수사 요구권. 네, 현재 그렇게. 거기로 조금 교집합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보안 수사권 자체는 못 주고 그러면 지금 말하는 사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네. 거의 살아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요구권까지는 좀 합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뭐 어떻게 취재됐어요? 그렇죠. 사실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는 조금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뭐 대통령의 뜻도 그와 거의 부합한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정도는 또 사실 수사가 잘못됐을 경우도 있잖아요, 당연히. 예,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이 부분까지는 좀 양보할 수 있다. 네. 오늘이 8일차인가요? 장동혁 대표 단식이? 예, 단식 8일차입니다. 네. 왜 굶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바꿀 때가 아닌데. 네.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5천 시대에 정치인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왜 밥을 굶고 거기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 한동훈 제명한 후에 네. 지금 그 자중질환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 그다음에 특검을 민주당에서 네. 신천지까지 포함해서 하자. 그러니까 특검하기 싫어서 네. 그렇게 약간 깽판 단식을 하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제도 저희 법사위가 열렸는데 국힘이 안 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왜 안 오냐 물어보니까 이런 공지가 있어요. 예. 이게 네. 이렇게 혹시 보일런가 모르겠네요. 네네. 광고가 잘 안. 단식이 예. 아니라 단윤하라. 이게 각 상임위에서는 단식 투쟁이 종료된 시점까지 상임 일정을 중단하라 이렇게 왔어요. 응? 참 지금 대표 하나 단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왜 일을 안 합니까? 국회의원들 일 안 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예. 예. 지금 국힘이 해야 할 일은 예. 단식이 아니고 단윤해야 할 때 윤석열과 네. 끊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건 정치 투쟁이 아니고 정치 투정. 투정. 투정 부리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뭐 원내대표가 정무수석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예. 정무수석이라도 좀 와라. 그래서 오늘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염치까지도 전부 다 예. 단식 중이라는 거예요. 염치도 없는 연치도 단식 염치도 중이라는 단식 거예요. 예. 중이다. 예. 저는 이걸 보고 예. 이걸 보고 국힘이 해산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끼리. 예. 하루하루 허거지 코스피 5천도 말씀하셨지만 예. 민생은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금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있는데 다 필리버스터 그게 하겠다 그래서 180건이래요. 빨리 통과시켜서 국민들을 너무 무책임한 살려야 거 되는데 아닙니까? 민생 국민이 살려야 죽게 되는데 생겼는데 지금 자기 단식한다고 그러니까요. 이걸 모든 걸 하지 마. 나 뭐 이거 장미꽃을 갖다 놓고 뭐 예.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고. 예. 이 고발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고발하시려고. 예, 500만 예. 위원장으로서 아니, 아니, 국민들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 세비를 받고 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안 온다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참 답답해서 그 만들어 오셔가지고 제가 예. 여쭤봤고요. 의원님 제가 내란과 관련해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남동 관저에 가서 그 체포 방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국민의힘 45인의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나경원, 김기현 등 해서 이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도 처벌 대상 아닙니까? 수사를 해야 되죠. 네. 그게 이제 처벌 여부와 예. 수사장은 다를 수 있는데 예. 저분들이 가서 수사 막은 거 이번에 명백하게 네. 법원에서 예. 그거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담했던 그 관저에 가서 체포를 막으랬던 네. 45명에 대해서 예.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예. 어떤 의도로 갖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실제로 체포 방해에 이르렀는지 네.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죠. 예,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도 요때 갔던 45인의 명단을 좀 이렇게 역사의 기록으로 당시에 한겨레 경향신문들이 다 그렇죠. 예, 얼굴을 이렇게 해서 일면으로 보도한 바 있었는데 이거 잊지 말고 예. 이분들을 잘 또 기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2차 특검이 출범하면 예. 그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특검에서 이분들의 네. 이른바 이제 내란 선동 혐의로 예. 수사할 수도 있을까요? 내란 선동 이게 예. 내란 목적으로 예. 크게 보면 네. 1년의 과정이잖아요. 예. 그 부분을 같이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들여다봐야 된다. 예, 예, 2차 예. 특검이 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특검안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통과했죠. 공표됐고요. 예, 공표됐죠. 이제 아마 그 특검을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예. 공문이 오면 후보 추천. 예, 당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면 네. 이제 임명을 하겠죠. 예, 임명하고 전체 이제 180일, 175일 기본 수사 기한은 준비 기간은 20일. 예. 기본 수사 기간은 석 달 90일이고요. 예. 한 번은 특검이 한 달은 특검이 연장할 수 있고 예. 또 한 달은 대통령 승인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170일이 됩니다. 170일. 예. 예, 170일간의 이제 수사 레이스가 또 이제 시작이 된다. 예. 예. 이번 수사에는 예. 검사들 수사가 좀 3대 특검에서 그렇습니다. 검사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예. 있어서요. 예. 검사 파견을 줄이고 예. 대신에 이제 공무원 파견을 늘렸으니까 경찰들을 많이 파견받을 수 있다. 경찰들. 예. 예, 예.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사실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엄청나게 기대를 걸고 저희들도 응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거 좀 마지막이 좀 상당히
거시기하다. 예, 이런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정말 똑바로 수사하실 분들이 딱 이렇게 짜여져서 예, 좀 야무지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3차, 4차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 수사가 중요하고요. 네. 어차피 이제 큰 말하면 큰 줄기 네. 는 수사에서 기소했지만 그냥 잔불들 이게 많이 네. 남아 있잖아요. 이거 언제든지 다시 주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걸 뿌리 뽑기 위해서 예. 수사 의지가 강한 정의로운 좀 예.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검찰 출신이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 출신이 했으면 좋은 것은 수사 기획력 또 수사를 많이 해본 사람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 기술자가 아니고 정의로운 사람 네. 굉장히 수사 의지. 의지 이런 분이 좀 특검이 됐으면 좋겠다. 예. 사실 조은석 특검도 그 면에서는 뒤지진 예, 않았는데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수사 기관의 한계 그리고 법원에서 이렇게 딴지를 걸면 네. 법원에서 영장을 한번 기각하면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가 쭉 가다가 신호에 걸렸다 다시 출발하면 그렇죠. 이게 발정 굉장히 걸리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쭉쭉 밟아주면 쭉쭉 잘 가는데 네. 이게 보완 수사하는데 2배가 걸립니다 시간이. 근데 거기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던 것 같고 그렇군요. 예. 맥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법원에서 거의 수사 방해 수준이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번엔 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기고 영장도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네. 헌법적 시각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형사법적 권리를 보면 네.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예. 있지만 이 내란은 아, 의원님 그러면 2차 종합특검에서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 내란 전담 내란 재판부 갈수 있- 예. 내란 영장, 전담 영장. 재판부에서 예, 영장 영장. 실질 심사 같은 예, 걸 그렇죠. 하는 겁니까? 예, 예. 오, 그럼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방식의 그렇죠. 예, 상황이 전개될 수 예. 있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한덕수 항소심도 아마 거기서 할 수밖에 거기서 없을 거예요. 예. 조선일보 뜻대로는 안 되겠네. 하여튼 지금 뭐 이 중요한 그 검찰 개혁의 국면에서 사실상 미진한 2차 특검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2차 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특검 구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수사 대상은 뭔지 뭐 이런 것도 좀 논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게 이제 그 통일교 특검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신천지 특검까지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국민의힘은 신천지 특검은 또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빼자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네. 그 사실 신천지가 저희 회사에 그러니까 요새 이제 막 단독 많이 나오는데 네. 저희가 교계 뉴스부가 있어요. 오. 네, 저도 이제 방송 콜라보 많이 했는데 송주열 선배라고 송주열 기자. 네, 신천지에 잠입도 있습니다. 잠입. 네, 오. 잠입도 한 적이 있어서 네. 그 송주열 선배가 쓴 기사를 네.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오, 예, 네, 막 예. 윤석열 옛날에 후보 시절에 이만희 측근 만나고 여기가 그냥 당원 모집한 정도의 그 수준이 아니에요. 네. 네, 거의 국민하고 힘하고 한 몸으로 움직였어요. 대선 때도. 대선 때도. 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수사하면 지금 사실 TK 의원들 있죠. 네. 우르르 소환될 걸요 아마. 신천지 특검 하면.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제일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당원 숫자가 책임 당원 수가 TK가 제일 많아요. 뭐 윤재욱 의원 이런 분들은 네. 보통 서울에 당협 500명, 300명 하거든요. 네. 윤재욱 의원 지역구에 3,000명이에요. 네. 그것도 못 받아서 그 정도에서 막은 거지 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TK 쪽은 신천지에 손을 내밀지 않으면 네. 실제로 취재원들 해준 말이 예. 내밀지 않잖아요. 선거 못 합니다. 거기는 특히 대구 쪽. 예. 그래서 대구, 코로나 때도 청도 뭐 이럴 때 네, 코로나 때 초반에 보면 네. 신천지 대구에서 난리 나잖아요. 네. 청도에서 처음 시작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막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뭐 사법그건 동원해서 네. 경기도에서 창고 급습하고 난리 나잖아요. 당시에 네, 보면. 네, 근데 네. 이게 신천지 문제가 국민의힘 안에서는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특검 묶이는 순간에 네. 통일교야 제가 봤을 때는 양쪽이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예, 민주당도 있고 네, 이번에 그 2018년 비롯해서 그 금품 수수하면 사람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통일교는 원래 그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않아요. 여러 군데 로비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네. 신천지는 몰빵했어요.
지역적 특색이 있기 아, 때문에 민주당이 안 줍니다. 아니 종교적 특색이 있네.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광범위하게 하고 네. 신천지는 몰빵이다. 몰빵이죠. 왜냐면 신천지의 몰빵. 본거지가 그 청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엮여 있을 수밖에 없긴 하죠. 예, 사실. 울산에도 엄청 큰 교회가 있다고. 맞습니다. 그, 예. 저 어제 출연한 누구죠? 저 김상우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5만 명이 입당을 했다는 거지 네. 않습니까? 신천지 교도들이.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 윤석열 대선 때 당원 가입이 10만 명 했다는 의혹도 있는 거고 네. 지금 5만 명은 예. 보도로 나온 거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 이거 신천지 특검 해가지고 국민의힘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서로 예. 서로 걸릴 게 있는데 그 사실 이거 신천지 특검 제일 하자는 사람이 물밑에서 홍준표 대표예요. 그러니까. 네, 홍 전 시장님이 신천지 받아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왜 본인이- 그러겠어요? 그때 대선 때 사실 본인이 당한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 대구시장하고 대구의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네. 신천지 쪽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홍준표 전 시장 쪽에 네. 첩보가 많이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또 본인이 특검하면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할 것 같은데. 사실 참고인 부르라고 페이스북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 좀 불러줘. 네. 예, 내가 많이 알거든. 뭐 이런 네, 거예요. 네. 예.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은 진짜 다종다기하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하는 극우의 뿌리가 본산이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종교 집단인 뭐 통일교, 신천지 뭐 도대체가 민주정당이라고 하기 어려운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얽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국민의힘 뭐 출입 기자들을 뭐 저 제대로 취재하려면 종교도 막 연구해야 되겠어요. 예?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예. 모르겠네요. 그까지 관심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 아마 좀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해요. 사실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사실 조금 많이 그 의원들과 네. 가깝기 때문에 그런 시끄러운 것을 터뜨려서 네. 뭔가 당이 시끄러워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아니 근데 무슨 종교 단체가 작전명 필라테스 뭐 빨간색 당에 입당을 해라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상당히 조직적인 거예요. 조직적으로 이제 뭐 자신들의 종교적인 목적을 관철할 뜻으로 입당을 했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거는 업무방해라고 보고 이런 집단 입당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이기면 장땡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 네. 그리고 종교 쪽은 타협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표가 뭉쳐 있잖아요. 네. 원래 지방선거 같은 거 이번에 뭐 김병시 의원 뭐 그런 얘기 나왔지만 네. 한 명씩 설득하려면 솔직히 정치인 입장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들죠. 수요를 다 맞춰줘야 돼. 네. 예, 얘는 구의원 원하고 얘는 시의원 원하고 얘는 경선을 원하고 그것도 걸릴 확률이 높고 네. 근데 뭉탱이로 그냥 어차피 1인 1표거든요. 네. 팍 들어와서 말도 잘 들어 서로. 확실하잖아요. 네. 그리고 신천지가 저희도 신천지 취재하다 보면 의외로 그러니까 통일교도 마찬가지인데 네.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 오해할까봐 뭐 옛날에 뭐 사회에서 그런 이단 이런 사람들 만나면 뭐 머리에 뿔나고 이런 거 같죠. 굉장히 정상입니다. 굉장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사회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럼요. 네, 재력이 있고 심지어 뭐 교사 부부 네. 이런 경우 제가 취재했던 사람들이 교사 부부예요 그냥. 그래요. 교사 부부고 뭐 따님도 의대 다녀요. 네, 근데 신천지야. 근데 끝까지 신천지인지 그냥 봐서는 네.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허투루 딱딱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회에서 나름 신뢰받고 신망 받는 직업 쪽에 있어요. 통상은. 네, 네. 그게 교세 확장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여러 직종 중에 교사라는 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조금 신망을 받잖아요. 네. 기본 베이스가. 그렇죠. 다른 직업이면 사람들이 의심하거든요. 혹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면 학부모 만났는데 선생님이 네. 근데 뭐 보니까 뭐 부모님은 누구 자녀분 어머님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누가 의심합니까? 네. 그 우리 아이의 선생님인데 네. 다니죠. 네. 그러니까 이쪽 교회도 한번 와보시죠. 그러면 뭐야. 가보면 신천지고 이런 한번 거예요. 가죠. 예, 처음에는 신천지 티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이 점조직이 예. 굉장히 치밀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 정당이
결과적으로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특이 종교라고 해야 됩니까? 사이비 종교의 포획당에 있는 거고 이거를 털어내자라는 특검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단식까지 하면서 마치 통일교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인상을 주고 또 덜어는 국민의힘에게 진짜 아픈 영역에 해당하는 신저지 특검은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어렵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정치 협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납득할 수 있는 2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무슨 종교 특검? 뭐 이런 거를 할지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답답하다. 여전히 한국 정치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고 여전히 안 된 일들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목리를 부리니 진도는 더 안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겠습니다. 그 시간 없는데 제가 10초만 3초 10초. 네, 단계 게시판 한번. 단계 게시판. 네, 제가 좋아요. 우리 박 기자님하고 이제 장윤선 앵커님 안 계셨을 때 여기서 제가 단계 가지고 한 30분 동안 제가 이 레거시 미디어와 싸우면서 혼자 새벽까지 장판파의 장비처럼 제가 혼자. 그랬구나. 예. 아이고. 예, 제가 지금도 주진우 의원님하고 한동훈 전 대표 때 1년 3개월째 외치고 있어요. 나를 고소해라. 그러게. 아직도 네이버에 제 기사가 살아 있어요. 그렇게 아직도 오래됐나요? 고소를 안 해. 예, 당연. 엊그제 갔죠. 단계는 지금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무슨 무인기나 저도 중수청 이런 거 멋들어진 기사 쓰고 있습니다. 맨날 짜친 거 가지고 회사에서 아직도 뭐 하냐 넌 아직도 단계하고 있냐. 말에 뼈가 있어. 말에 뼈가 있어. 네, 저도 알아요. 네, 집에 가면 와이프가 한마디씩 합니다. 네. 네, 단계 좀 그만하면 안 되겠냐. 네. 와이프도 좀 당신도 좀 멋진 기사 특검 양평 고속도로 뭐 무인기 맞아. 날린 거에 뭐 북미 회담 이런 거 좀 해라. 막 짜잘하고 단계 다운 게시판 그 누가 들어간다고. 자 그래서 집에서 아니 이 사람이 잠깐만 숟가락 놓고 뭐 누가 본다고? 많은 보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여론 조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여론 조작이고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리는데 그 아직도 이번에 보면서 엊그제 제가 어제 보면서 정말 기가 찼습니다. 어제 일면을 제가 샅샅이 뒤져봤거든요. 왜냐 한동훈 전 대표 뭐 무슨 페이스북에 사과했다고 2분 몇 초짜리 있잖아요. 네. 그 사과도 뭣도 아닌 얘기를 해요. 뭐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 상황이 자기가 주도했어요? 상황이 간 거지? 그러면 파도가 해안가로 친 것도 사과를 하세요. 왜 파도가 해안가로 치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과란 거는 자기 책임의 원칙.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정치법이라고 주장하세요. 그리고 고소를 해. 거기 사실은 저를 고소를 하면 돼요. 지금도. 고소를 안 해. 네. 그리고 왜 가처분 안 합니까? 지난주부터 가처분 무새들이 가처분 하더라고. 제가 우리 방송에서 그날 아침부터 제가 시사본 다 봤거든요. 뭐 장르만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막 나와가지고 줄줄이 가처분 한다고 하더라고 평론가들이. 제가 그래서 뭐 모르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나한테 좀 물어보고 대답을 해라. 뭐를 갖춰보네요, 근데 아니 정확하게. 여기 그 저기 윤리위 징계를 가처분 그러니까 한동훈이 장동혁 징계를?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곧 가처분 할 거야. 이거는 장동혁이 잘못하고 있어요. 저도 장동혁 편드는 게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 뭐 윤민우 뭐 예를 들면 윤리위원장 이상하죠.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편들어서 아니라 진실의 길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저는 엄밀히 말해 양비론자거든요. 장동혁 대표 이상한 짓 하고 있죠. 당권성 위원장 막 짜집기해서 막 좀 어벙벙하게 막 이상한 막 자료 냈어요. 맞아요. 그 저한테 시켰으면 제가 깔끔하게 낼 건데 그래가지고 괜히 시비를 준 거예요. 한동훈 대표 쪽에. 그러니까 그거 콕 지금 그거 명분 삼아서 트집 잡아서 그건 우리 가족이 안 쓴 글도 올렸냐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명의동의 했냐 안 했냐예요. 명의동의 했냐 안 했냐. 그게 핵심인 거죠. 네. 5명의 가족들이 혹시 미국에 있는 따님이 그러면 미국에 직접 쓰셨냐 이거예요. 제 말은. 자기 걸 자기가 써야 되는 겁니다. 명의동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가처분도 지난주부터 내가 못할 거라 저 혼자 얘기했어요. 허벌판에서 다들 저보고 가처분 한동훈 대표 하던데? 하면서 누가 그래요? 지금 댓글에 10초 지났는데. 예, 알겠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아무튼 제가 그래서 어제 막 요약드리면 어제 기사들 또 봤더니 와, 또 신문들 대다수 특히 보수 신문들 있죠. 장동혁의 그러니까 한동훈의 첫 사과. 그렇게 다 썼어요. 제목을 그렇게 잡아요.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사과를 잡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를 사과했다고 포장해주면서 지금 장동혁 전
이게 장동혁 대표를 때려서 국민의힘의 차기 주자로서 지금 네. 남은 사람이 계엄의 바람이 지나가면 한동훈만이 이재명 정권을 대항해서 정권 창출할 수 있다. 키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공작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딱 그거 보이잖아요. 예. 그만합시다. 그렇게. 예. 제가 진실의 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밌구만 계속해라. 네. 우리 정주 단계 한 좀 풀어줘. 한 좀 풀어주세요. 저를 고소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뭐 합니까? 아 진짜. 주진우 의원님 3번이나 단체 문자 보냈잖아요. 국민의힘 네. 기자들한테 네. 고소한다고. 왜 고소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정주 기자는 지금 고소가 목마르다. 네, 빨리 고소해달라. 고소해 주십시오. 저도 무고죄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 고소인. 네, 주진우 의원님 배지랑 저 기자직 2개 걸고. 2개 걸고. 그리고 제가 이게 등가에 갇힌지 모르겠어요. 고소의 요청을 1년 3개월 동안 하고 계십니다. 아,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이 시대의 참 고소인. 네. 제가 윤리 다 정리해 드릴게요. 싹 다. 네. 제가 이번에 한번 희생할게요. 알겠습니다. 국민님도 피곤하니까 제가 원래 이런 일 안 하는데 저도 짜치는 거 그만하고 이제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대단원의 막을 내리자 이제. 네. 고소로 내리자. 네. 맨날 이정주 하면 단계야. 저도 그런 이미지 싫어요. 저도 박 기자처럼 명태균 게이트 이런 거 하고 싫어요. 박형광은 맨날 댓글에 명태균 게이트 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명태균 게이트. 그건 맨날 단계. 야, 이 원한을 좀 풀어주는 차원에서 주진우 의원께서 빠르게 우리 이정주 기자에게 고소장을 빠르게 주시기 해주시오. 바랍니다. 저 그날 바로 저도 무고죄 접수할 테니까 갑시다. 알겠습니다. 단 저 취재편이 좀 빼주시고. 저랑 둘이야죠. 이정주만. 중간에 뭐 걸치면 안 돼요. 남자로. 뒷거래, 우리는 저희는 원하지 않아요. 이게 벼랑 끝에 승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 역시 용기 있는 기자 이정주 기자에게 고소장을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오늘 두 분 말씀 마지막까지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이거 안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러니까 또 귀한 시간 할애해서 그냥 또 넘어갈까 했는데 또 이렇게 또 딱 집어내가지고. 제가 처음 단계 폭로한 게 여기예요. 맞아요. 네. 단계 전문 기자로 제가 타이틀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장인컨이 붙여주시.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네. 이렇게까지 길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아서 그 질문 안 받았을 거야. 짜친 단계. 그러니까 하여간 단계는 계속되고 있다. ING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장동혁 대표 특검은 그 단식은 제가 옆에 좀 지켜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웃겨요? 왜냐하면 묘하게 지금 봐서는 처음 시작할 때는 통일교 특검 받으라고 그걸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통일교 특검, 공천원금 특검. 그렇죠. 그 2개 쌍특검을 받아라. 민주당이 수용해라. 그렇죠. 이 명분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 뭐 한동훈 사과라 한동훈 보고 가라고 해요. 뭐 또는 안에서 뭐 사과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막 장미꽃 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는 막 중진 의원들이 어제도 기사 나왔잖아요. 우르르 가서 뭐 한동훈 전 대표 이거 하는 걸 전달하러 가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 한동훈 대표 왔다 가면 단식 중.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중진들도 양심이 없습니다. 이 당대표 방해하는 거죠. 가서 쌍특검 받으라고 응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취지가 그거잖아요. 왜 논점 이탈을 하냐. 처음에 깃발은 이미 다 어디 가버렸어. 다 잡탕밥 돼가지고 왜 정무수석 안 오냐, 왜 한동훈 안 오냐. 그럼 처음부터 여야 3자 이동 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아예 명단을 띄우는 게 어때요? 누구 왔냐 안 왔냐. 좋습니다. 공바이 세모 이렇게 써가지고 한동훈 왔어 그렇죠. 넘어가고 이렇게. 청첩장처럼 그 리스트 만들어서 적어놓고 가세요. 누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방명록을 받자. 방명록으로. 이렇게 차라리 그러면 더 낫겠다. 그러면 단식이 빨리 끝나겠다. 그러니까 지금 쌍특검 어디론가 아무도 몰라요. 왜 지금 단식한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기사를 써보니까 근데 저희 내부에서 그래요. 정치부 애들하고. 근데 왜 단식을 시작했지? 그러니까요.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의제로 삼은 공천원금 특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준표 시장이 요새 자주 등장을 하는데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해요. 과거의 공천원금은 10억 이상이었다. 어디 김병기, 강선우 뿐이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사실은 민주당 안에도 사실은 있죠. 그래서 아마도 경우에 따라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미투처럼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공정가가 있다. 뭐 이제 1억, 5천 뭐 이런 시의원 1억, 뭐 구의원 5천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있었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홍준표 시장은 과거에 비해서 인플레는 없는 것 같다. 많이 안 오른 것 같다. 이것만 안 올랐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뭔가 전수조사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당 근데 차원에서. 저는 이게 뭐 같은 맥락에서 이해운 그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파행시키는 것도 네. 그런 맥락에서 조금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네. 캥기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 나왔던 그 기사 중에 주목됐던 게 JTBC에서 나왔는데 이해운의 그 비망록 보도한 게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2017년에 그 옥모 씨 사업가한테 그렇죠. 돈을 받아서 뭐 이제 고소를 네. 당했는데 맞아요. 그거를 이철규 의원한테 부탁해가지고 수사무마. 수사무마 요 의혹이 나왔단 그쵸,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면서 이게 그 천하람 그 개혁신당 의원이 아마 작업을 하는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네. 그 지금 인사청문위원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면 이거는 누가 힘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뭐 실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의 실인가? 예.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이해운을 공격하면 할수록 나도 계속 데미지를 입는 예. 그런 형국이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인사청문회를 파행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사실 우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럼 저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뒤가 없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나가서 지금 그쵸. 자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해운 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못하면은 낙동강 오리알이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맞아요. 다리를 그러니까요. 끊고 왔기 때문에. 배수에 진을 치고 지금 그렇죠. 싸우는 맞아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다 반대를 해요. 그러면 민주당으로 갈 수 민주당이 받아줄 리가 만무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 생명이 지금 정말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봤을 때도 좀 더 건들면 우리한테 저거 막 미친 척하고 뭐 달려들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파행을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걸릴 게 많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다 정화시켜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예. 아니, 저는 이해운 의원 그 성격상 만약에 좀 더 건드리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원펜타스랑 지금 이제 수사무마 사건 몇 개 이제 건드리고 있잖아요. 예. 이해운 의원이 만약에 저녁쯤에 그 차수 변경에서 뚜껑 열리잖아요. 네. 의원님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네, 나옵니다. 어차피 이렇게 먹던 우물에 침 뱉고 어차피 그거 저만 한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새로 판 우물도 안 되고 네. 어차피 이 우물도 안 안 되면 되고, 이 내가 혼자 판사판이다. 줄 순 없다. 그렇죠. 의원님 기억 안 나세요? 이런 거. 네. 그때 저랑 같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청약은 저만 했어요? 그 정보 저한테만 주셨습니까? 이럴 수 있죠. 네. 예. 이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네. 이현 의원님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하고 같이 한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훨씬 그렇죠. 많죠. 훨씬 네. 많죠. 그렇죠. 예, 정치 민주당이랑은 인생 자체가 전혀 뭐 없죠. 인연이 예. 없죠. 예. 그리고 그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이현 의원이 바른정당 있을 때 짧은 기간이지만 정보위원장 출신이에요. 네. 이학재 의원 이제 입당하고 정보위원장 잠깐 했습니다. 네. 그 잠깐 하는 동안 진짜 뭐 방첩사 이런 정보 볼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있다 보면 가장 재밌는 정보 의원들의 사생활 네. 예, 그 첩보 다 올라오거든요. 자당 의원들은 안 올라올 것 같습니까? 그거 보면서 너도 이랬구나 이러면서 네. 나를 욕해? 네. DJ가 밤마다 그거를 즐겨보셨다는 소문이 그 있죠. 국정원이라는 예. 게 어마무시한 조직이고 정보위원장은 다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이해운 의원의 성격상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 말고 뭐 자기의 라이벌들 정말 얄미운 여고 동창 같은 느낌의 나경원 의원 100% 맞다. 야 나경원 먼저 갖고 와. 이렇게 순서대로 봤을 거예요. 네. 오늘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은 보이콧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이미자 의원 얼굴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 작가님들께서 속보 챙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취재해 보니까 네. 민주당 기재위원들도 고민이 많아요. 이 정도면 자진 사퇴해 주는 게 맞는데 점점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해운 후보자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혹 해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본인은 자신만만해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이해운 후보자는 뭐 비망록도 이제 뭐 천하람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 절대 사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 예. 반박을 하면서 이걸 돌파할 의지를 상당히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어서
오늘도 조선일보인가요? 이제 꽃놀이패다. 이게 네. 민주당의 꽃놀이패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기조라면 이건 청문회를 당연히 해야죠. 그렇습니다. 처음엔 이틀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루로 됐는데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김종혁 전 최고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무슨 같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거 민주당 도움 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좀 패착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라면 이 국면만 넘어서면 내 해명이 일방적으로 될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비목락이든 뭐든 현출될 수, 왜냐면 녹취도 막 잔뜩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다 안 되면 이거는 임명까지 또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더 넓힌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의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 보입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저 국민의힘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싫은 학생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고 또 문제가 많다.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네네. 그럼 국민 절대 다수의 여론을 가지고 장관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고 네. 야당에게는 찬스인데 굳이 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거는 어떤 청개구리 심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바라보고 있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인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는 인사청문을 하는 거고 또 네.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가지고 또 정무적인 판단으로 자진 사퇴를 하든 지명 처리를 하든 임명을 하든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 청문회 자체를 안 하겠다 네. 이러니까 저는 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라는 어떤 성서의 한 구절처럼 네. 전 정말 참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방금 들어온 이미자 기재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오늘 재경위 전체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의 개회 요구로 열기는 하는데 양당 간사가 청문회에는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 상정은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 간사가 합의를 해야 그래야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못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보자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료 제출이 성실하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만 오늘 상당히 얘기를 하고 정회한 상태에서 자정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오늘 인사청문회는 못하는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 취재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렇게 으쌰으쌰 하다가 중간에 이제 정해 하고 나가고 이제 자정까지는 이제 회기가 열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정까지 있다가 무산 이렇게 내일 아침 이게 헤드라인이 걸리겠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국회법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상임위원장이 청문회를 개최 못한다고 해서 네. 아예 계속 이 상황이 이제 연속되는 건 아니고 네. 이 상임위원들의 어떤 과반 찬성으로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걸로 찾아봤는데 네. 한번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거 그러면 단독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당은? 아니 자기들이 들어와야죠. 예. 이거 19일로 한 거는 그거는 여야 합의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여야 합의였던 예. 거예요. 지금 와서 안 하겠다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죠.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5번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거 오늘도 한병도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조폭에서 탈퇴한 조직원 진짜 더 험하게 보복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비치는 부분은 지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거 우리 악재만 많은데 국민의힘 뭔가 이거는 호재인가 반사이익 정치하고 있으니까요. 네. 뭔가 이 국면을 길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꼼수로 보이는데 여기서 잘라줘야죠. 이건 어쨌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저 오늘 청문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단독 청문회를 열면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또 이게 뭐 단독 청문회라는 게 지금 좀 쉽진 않아 보이는 게 일단 위원장 자체가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게 좀 정치적인 논란만 하다가 그냥 시간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네. 이건 이미자 위원장이 상당히 저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전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이제는 직무유기로 고발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하지 않는다? 네. 아니 그 협의라는 게 합의가 아니잖아요. 예. 합의가 돼야지 양당 간사 이루어져야지만 열겠다가 아니라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협의를 안 하는 국민의힘을 나무래야지. 네. 어떻게 위원장이 저렇게 국민의힘 쪽에만 편에 서가지고 국회의 업무를 마비시킨다? 전 이건 정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쯤 되면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고도의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 보수 통합 인사로 지명이 됐고 네. 상당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이해운 후보자 그래도 해명을 듣고 결정해 보자 네. 이런 분도 있고 또 임명이 안 된다 사퇴해라라는 네. 분도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에 수준들이 상당히 좀 가벼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임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인사인 건 맞기 때문에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는 오리가 이렇게 해서 그냥 오히려 깽판을 치고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또 임명하실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오히려 임명을 하게 만든 다음에 또 공세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고도의 좀 노림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하.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이 수를 우리가 읽었으면은 저는 조금 더 이 국회의 이런 좀 직무유기적 행태에 대해서 더 크게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운 후보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네. 한번 좀 접근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통합 차원에서 이해운 후보자를 대통령이 이제 지명은 하셨지만 이 지금까지 터져나온 의혹을 종합해 보면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더군다나 예산처 장관에 앉기에는 너무 그 뭐 아들의 아파트 문제라든가 병역 문제라든가 또 특히 이제 최동욱 검사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이런 비망록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 막말 특히 문제도 있고. 막말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내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한 건가 뭐 그냥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기회주의자 행태 아니야?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어떻게 당내에선 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아마 여러 의원들이 각각의 입장이 있는 부분이 좀 분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 이제 지도부랑 당의 이제 정리된 입장은 대통령실과 일치한다고 느꼈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은 일치한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그냥 민주당 쪽에서 성장해 오신 분이면은 예. 이 정도 파고에 대해서는 더 버티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다른 면이 보수에서 어떻게 보면 영입 네. 모셔온 분인 성격이 있죠. 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이 청문회 과정조차 가지 못하고 네. 그 전에 낙마하거나 철회를 하거나 예. 이런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보수의 인사들 뭐 최구식 전 의원도 그렇고 뭐 입당하고 이러고 네,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뭐랄까요 이제 영입하고 모셔온 인재에 대해서는 그래도 소중히 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신호를 들을 필요도 있고 또 큰 틀에서는 어쨌든 당사자가 다 해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일단 하고 있으니까 청문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건 또 다른 층의 문제인 거고요. 청문회 과정까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과정에 대한 그 좀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의 판단은 그 통합 인사 시스템을 좀 가져가고 싶다. 그러니까 한 편만 쓰지 않고 좀 완전히 반대편에 있지만 이제 함께 논의하면서 정반합의 논리로 좀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는 이런 정치를 좀 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보수 쪽에 또 이제 이른바 이제 입당 러시가 있는 가운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서 확인이 되고 예를 들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걸 보고 뭐 지명 철회라든가 뭐 이런 방식의 질서 있는 과정 관리 이거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정치 행위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